제가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성벽이 있어요. 성벽. 좀 입체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게 성벽이에요. 성벽 평면도. 그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기어 올라가요. 올라가. 예? 이렇게 기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사다리를 타건 뭘 하건 이거. 예? 이 사람이에요. 사람 맞아요. 예. 성벽을 올라가야 되는데 성벽을 올라가려 그러면 요 위에서 예?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예? 이 돌을 굴린단 말이에요. 돌을. 예? 돌을 이렇게 막 굴려서 떼굴떼굴떼굴 이렇게 돌이 계속 떨어져. 올라오려고만 하면 예? 돌을 던져서 계속 맞는단 말이에요. 돌을 막 때려 맞아. 겁나 아파. 예? 뭐 피도 나고 막. 예? 그러면 여기 있던 여기 베이스를 치고 있던 여기 장군이 있어요. 장군이 베이스에서 이러고 있던 장군이 만약에 이 돌이 너무 많아. 이 성을 지키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 그래서 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애들이 밀려.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후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후퇴. 예? 후퇴하라 하잖아요. 그죠? 후퇴. 그러면 그러니까 얘네들 빨리 내려와야 돼. 후퇴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쫄래쫄래 다시 베이스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전열을 재정비를 해서 또 이렇게 도전을 하겠죠. 저는 주가의 움직임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예.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돌을 때려박아. 돌을. 예? 올라오려고 하면 돌을 때려박아요. 못 올라오게. 이 돌은 뭐겠어요? 이 돌은 바로 매물. 무슨 매물? 악성. 악성 매물. 네. 주가라는 것은 정해져 있죠. 주가 발행수라고 해당 종목의 주가 발행수 정해져 있습니다. 주가 발행수가 정해져 있고 그 주가는 시장에 해당 종목을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주주든 뭐 이런 관련자들 빼고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물려서 있겠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하락을 하고 바닥을 왔을 때. 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방금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하고 이렇게 때려 박았단 말이에요. 때려 박고 횡보를 때렸어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올라가려면, 여기를 정복을 해내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동안 여기서 아까 그림판에 설명드렸던 부분처럼 돌을 계속 던져. 돌을, 매물을. 예? 올라오면 던지고 본전에 오면 던지고 싶단 말이에요. 지긋지긋해서. 아니면 약수익이거나 약손절이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매수가에 근처에 오면 던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성벽과도 같다. 전쟁에서 성벽을 뛰어오르는 그런 느낌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차트를 보거든요. 계속 그거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단타를 함에 있어서, 스윙을 함에 있어서 차트를 바라보는 관점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양봉을 세우는 당일날 얘는 양봉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매물들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양봉을 세우는 동안 막 이렇게 장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성벽을 오르는 과정이야. 성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오르는 거야. 오르다가 돌 맞고 내려오고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이 양봉을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벽. 여기 성벽을 오르는 지금 움직임. 돌 맞고 오르다가 얘네들 돌이 다 떨어졌어. 돌이 다 떨어졌으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종가 마감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여기 매물을 끝내버렸어요. 그죠? 단타는 이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시초부터. 아, 매물을 소화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매물을 소화하려면 우리 아군이 정말 많아야겠죠. 이거 싹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싹 지우고 성벽이 있어요.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돌을 막 떨어뜨려. 근데 여기 본진에서 장군이 돌격한 거예요. 돌격하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벌떼같이 갈 거 아니에요. 벌떼같이 이렇게 막 올라갈 거야. 막 올라가면 이 돌이 떨어지는데 이 돌보다 이번에는 이 아군이 엄청 많아요. 엄청. 그래서 돌을 다 맞고도 결국 살아남은 아군이 훨씬 많아서 결국 올라가서 정복을 해냈어. 그죠? 이런 개념. 그러니까 아군이 많죠. 여기서 떨어지는 돌보다 결국 여기 아군이 훨씬 많았어. 그죠? 그래서 돌을 다 맞아내고도 아군이 훨씬 많아서 결국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정복을 했어요. 양봉. 그러려면 아군이 많다는 거는 뭐겠어요? 아군이 많다. 떨어지는 돌보다 아군이 많다. 거래량. 응? 거래량. 결국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거의 99%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집니다. 자, 여기 빨간 선이 지금 시초가예요. 시초가부터 거래가 빵빵 들어오죠. 그리고 쫙 거래가 터지면서 올렸어요. 그죠? 이게 지금 15분 봉입니다. 간단하게 보려고.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시초부터 이거는 이제 시가를 해당 종목은 시가에서 한번 눌렸다 갔기 때문에 시가에서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쫙 한번 빠지죠. 그러다가 어때요? 땅. 그죠? 아시겠습니까? 시가를 돌파해낼 때도 결국에는 돌이 떨어졌어. 돌이 통통통통 여기 돌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죠? 근데 빠르게 이렇게 회복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래도 들어오고, 예. 거래가 반드시 터진다. 그리고 거래가 많아야 된다. 네. 그래서 거래량 하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우리 이 단타꾼들은 자, 또 한번 싹 지우고 다시 깨끗하게. 자, 다시 이 성벽을 막 올라가요. 예? 성벽을 막 올라가려고 막 난리 났어. 예? 그리고 여기 장군이 여기 서가지고 돌격하라 막 했어. 돌격하라 했어. 그럼 얘네들 막 돌격 난리가 난 거야. 그죠? 난리가 났어. 그러면 성벽을 막 이렇게 쫙 올라가려고 할 때 얍실하게 여기 올라타는 거야. 우리는 여기 올라타는 거야. 여기 돌 막 던지잖아요. 이렇게 막 던지고 있어. 이 앞에서 막 때려 맞고 있어. 막 아파 죽겠어. 근데 우리는 여기 뒤에 다 꼽사리 껴가지고 막 숨어 있는 거야. 그냥 매수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봐. 그럼 앞에 돌 다 맞다가 결국 이겨내고 올라가. 막 이렇게 이겨냈어. 그럼 우리는 함락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기 함락하려다가도 다시 밀릴 수도 있는데 갑자기 여기 막 대포가 나타나가지고 막 갑자기 대포를 쏠 수가 있거든. 여기 아니면 기관총 막 갑자기 고구려 시대인데 갑자기 막 현대 시대가 됐어. 그래갖고 갑자기 막 기관총을 쏴.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함락하려다가도 못하고 이렇게 꼬꾸라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질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꼽사리 타고 가다가 함락하기 전에 함락하는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중간에 내려. 그냥 수익 챙기고 내리라고요. 그냥.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끝까지가 막 끝까지 가보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 싹 지우고, 자, 이렇게 보면 편하죠. 계속 눈에 익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벽 함락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올라타서 좀 내려. 그냥 이쯤에, 예? 수익 보고 내려요. 뭐 끝까지 가려고 그래. 그죠? 그냥 팔아요. 수익을 주면 좀 팔아 갖고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예? 마이너스 나지 말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보다 했다가 이렇게 두드려 맞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단타에 있어서는 당일 거래량,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점에서 팔고 싶습니다. 팔면 날라가요. 제가 앞전에서 설명드렸죠. 성이 함락되는 것까지 보려고 그래요. 예? 성 함락되는 순간에도 갑자기 이렇게 기관총 나타나서 대포 쏠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대포가 아니고, 예? 연발로 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함락될 때까지 함락이 아니에요, 사실. 예. 그리고 단타는 끝을 보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자, 보시죠. 그게 이제 매수와 매도 기준이, 특히 매도 기준이 없는 거죠. 1번 단타 케이스는 1번 단타 케이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10% 구간이 발생해. 2번 단타 케이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3% 케이스가 발생해요. 상승률이. 그리고 3번 케이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좀 더 길게 할게요. 7% 케이스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단타 들어간 종목마다 케이스가 다 달라요. 상승폭도 다 다르고 위에 성벽 크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이만큼, 어떤 거는 이만큼, 어떤 거는 이만큼. 다 다른데 끝은 다 달라요. 그죠? 끝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종목마다 그거를 계속, 이 종목이 얼마나 갈지는 끝나봐야 아는 건데, 항상 이 10%를 바라보고 끝을 보려고 했다가 나중에 3%대는 매도가 안 나가요. 3%대는 매도가 안 나가게 된다고요. 그럼 단타가 안 돼요. 매수 기준과 매도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오히려 매도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려다 보면, 제 일지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 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좀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일 고점 매도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하다 보니 매도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기준을 지키려다 보니 매도가 된 거죠. 당일 고점 영역 근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고점에서 매도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네. 매도 기준을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종목은 여기 넘기 힘들겠어라는 그런 정확한 매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이제 종목마다 천차만별이고 좀 경험치적인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의 매도 기준을 정확하게 한번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수하고 일단 3%가 넘어가면 일단 수익을 절반 이상 챙기고 나머지를 관찰을 한다. 처음에 이런 연습부터 좀 해보세요. 일단 3%는 가진 물량의 50%에서 70% 정도 매도를 때리고, 그러면 본절가 나머지 물량이 오더라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좀 봐보세요. 너무 막 급박하게, 너무 크게 욕심은 누구나 낼 수가 있겠지만 욕심이 많이 들어간 질문이란 말이에요. 다 먹으려고 일단 처음부터 그러려다 보면 다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단타할 때는 좀 매도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수익을 좀 만들어가는 연습을 해볼 수 있겠죠. 나머지 물량 가지고. 경험치적인 부분이 쌓이지 않으니까 일부 물량이라도 남겨놓은 채 차트 흐름을 보다 보면 점점 이렇게 살려가는 방법도 알게 돼요. 네.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팔고 나서 날아가면 그냥 보내주세요. 오늘은 조용하게 방송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차트를 좀 돌려보려고 깼는데 아까 다 봤더니 다시 보기가 싫네요.
수년을 반복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전 종목을 매일매일 돌려봤어요. 매일매일 돌려봤고 돌려보는데도 한참 걸려요. 물론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하면 종목 수도 워낙 많지만 지금은 전 종목 돌려보라 그러면 제 기준에 맞는 종목만 어차피 찾으면 되니까 1시간 정도면은 뭐 여유 있게 다 돌려보는 것 같은데 그때는 뭐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걸렸어요. 이것도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다 오를 것 같고 이거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오를 종목을 찾자 이런 관점으로 차트를 돌려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을 딱 스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더라. 이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차트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종목마다 흐름이 조금씩 바뀌긴 해요. 흐름은 다를지언정 차트가 상승하는 움직임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최근 급등한 종목들을 일단 관심 종목에 다 넣어봤어요. 이게 고점이든 아니든 그때는 뭐 제 기준에서 고점이라는 이런 판단 같은 것도 없었죠. 사실 무조건 다 넣어봤어요. 많이 올랐다 싶어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몇 날 며칠을 그 종목들만 일단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흐름이 아니라 애초에 상승할 때 구간 있잖아요. 이 상승할 때 구간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라?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네. 이거는 뭐 이평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거래대금 그리고 차트의 흐름 그리고 양봉을 어떻게 세우는지 수많은 양봉이 있지만 과연 어떤 양봉을 세우면서 1차, 2차, 3차 상승으로 결국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잠깐만 그러면 이런 종목들만 한번 뽑아보자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곧 갈 것 같아. 그런데 언제 갈지 모르지만 뭔가 차트가 준비된 느낌이 들어. 이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전 종목을 돌려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거 많이 넣었어요. 제가 날짜별로 찾아서 종목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관심 종목을 딱 열면 그 날짜별로 따다다닥 있어요. 안 지우고 아직도 둔단 말이죠. 처음에는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이 넣어놓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어느 정도 확률이 생겨요. 뭐야 점점 진짜로 상승을 많이 하는 종목들을 내가 뽑았다. 내가 매매도 했었네. 그러면 내가 이 확률적인 부분을 좀 올려보자. 내가 종목 선정하는 확률이 높아지면 결국 내가 매매하면서 수익 낼 확률도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양봉을 많이 찾으라고 하잖아요. 양봉에 찾아서 눌림에서 매수해라. 그런데 단순히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눌림이 계속 눌려요. 계속 눌려버린단 말이죠. 언제 갈지도 모르고 내가 사면 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내일도 음봉이고 양봉은 약하고 반복되다가 손절을 하면 반등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봉도 잘 찾아야 되는구나. 제가 주식 다마고치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도 주식 수다를 떨려다가 또 제가 어렵게 공부한 부분을 좀 많이 풀어놓는 것 같은데 주식엔 100%는 없어요. 100%는 없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린다면 저는 그걸로 뿌듯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설하고 일단 차트를 많이 돌려보세요.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고요. 정 어려우면 한 종목만 일단 빼보세요. 시장의 관심주 위주로.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을 매매해봐야 어차피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맞아요. 반드시 시장 관심주에서 소액으로 반복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매수하고 눌리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내 매수 타점이 조금 높은 거죠. 그러면 점점 한번 내려보시고 내 매수 타점까지 안 오고 그냥 가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면 살짝 또 올려보면서 왜 우리 사격할 때 0점 조절을 하잖아요.
0점 조절하듯이 매수 타점을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조금씩 이렇게.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물론 매번 타이트 할 수는 없어요. 매수 타점이란 것이 종목마다 많이 다릅니다. 눌리지 않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갭 상승해 버리는 거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일단 안전한 자리 눌리고 반등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감이 와요. 수익도 내본 사람이 잘 냅니다. 단타를 잘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종목 선정이에요. 종목 선정을 하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아무 때나 사도 수익이에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오늘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잘 보이시려나?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오늘 여기서 샀습니다. 이 윗꼬리 최상단에서 샀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오늘 시초부터 이렇게 거래가 막 터지면서 결국 올라갔단 말이에요. 결국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수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약 수익이든 뭐 조금 길게 먹든 어쨌든 수익으로 빠져나왔겠죠. 종목 선정을 잘하면 그 종목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도 수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헌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가 있죠. 네.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그리고 언제 사고, 단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종목 선정을 잘하는 방법에 바로 이 부분이 있는 거죠. 한 10분봉 정도로 볼게요. 10분봉으로 보자고요. 여기서 샀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건 단타가 아니에요. 사실 단타가 아니고 그냥 물렸는데 손절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종목 선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될 테고, 그리고 내가 매수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네. 이게 12시 넘어서잖아요. 12시 넘어서고, 이게 시초가 부분인데, 결국, 주가는 대부분 오전에 상승합니다. 큰 상승은 오전에 나와요. 시초가 땡 하면 시장가로 질러버리라는 게 아니라요. 시초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 한 10시, 11시까지의 상승폭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가장 매매가 활발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한 10시 반 이 정도까지 단타가 거의 끝납니다. 거의 끝나고 그 뒤로는 잘 매매를 안 해요. 잘 매매를 안 하고 거의 그때 단타가 한 방, 두 방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당일날 단타 이제 수익과 손실, 뭐 수익, 뭐 손실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한 두 판 정도 해서 두 판 다 손절 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수익 구간은 길고 손절은 짧기 때문에 만약에 1승 1패를 하게 되더라도 결국 당일은 수익 마감하는 그런 손익비를 따져요. 저는 그 부분이 이제 단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일단 정리를 하자면 종목 선정이 중요하고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손익비입니다. 손익비. 그러니까 수익과 손실이 합했을 때 결국 수익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번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익비란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손익비가 뭐겠어요? 수익은 예를 들어서 3% 먹었으면 손절은 최대 2%가 돼야 1%가 남겠죠. 그래야지 1% 수익 마감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요. 그죠? 한데 수익은 2%인데 손절은 3, 4%다. 그러면 아무리 해도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손익비예요. 손익비. 손익비인데 결국에는 손절이 짧으려면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매수 타점이. 네. 매수 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매수 타점 밑에가 손절이어야 돼요. 내 매수 타점 밑에가 손절이라는 것은 단타를 하면서도 막 이렇게 불기둥 세울 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양봉 세울 때요. 이게 지나고 나서 양봉이 이렇게 서서 망정이지만 이렇게 윗골이 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손익비를 잘 맞추려면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매수가 거의 1, 2% 내 바로 밑에가 손절 가격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런 기준이 정확히 세워진 자리. 어차피 이 종목이 여기를 깨게 되면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손익비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다가도 이렇게 눌리는 구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데 이게 더 갈 종목이면 눌림 구간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올 텐데 어차피 안 갈 종목이라면 이 눌림 구간에서 지지선을 이탈하고 깨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수가 여기가 되고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이 구간이 손절 밴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손절을 하더라도 짧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수익을 가져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보시면 상승을 하고 눌렸는데 눌린 구간에서 자, 싹 지우고 깔끔하게 볼게요. 눌림 구간에서 이탈을 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세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 안 깨죠? 네, 신기하리 많지 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지지선을 터치하는 경우는 있지만 지지선을 이탈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지선을 이탈한다는 건 뭐예요?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한다는 소리겠죠. 네.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지지가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서 떨어지지가 않아야 돼요. 떨어지지가 않는 구간, 이 구간, 그러니까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 반등을 취하는 건데 이 반등이란 것은 종목마다 다르고 뭐 1, 2% 반등이 있을 수도 있고 3%, 5%, 10%, 20% 반등이 그러니까 시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손절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도 짧아지고 반등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제가 이거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죠. 이거 단기 스윙할 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눌려요. 눌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통 매수를 거의 못해요. 왜냐하면 더 떨어질까봐 겁나서 사람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등은 항상 이런 데서 나와요. 계속. 사람들이 못 사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 개미들이 더 떨어질까봐 겁나서 못 사는, 이렇게 더 떨어질까봐 겁나서 못 사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개인들은 이런 구간에서 또 따라 붙게 되고, 그럼 또 눌리고, 그죠? 매매가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손절하는 종목 복귀 한번 해보시면 항상 그럴 거예요. 네. 고점에 사서 단기 바닥에서 손절 나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의 매수가가 저항 구간이라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 매수가 근처에서 또 떨어져. 이렇게 거꾸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건 제 완전 진짜 초짜 때 경험이라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가끔 이렇게 저도 사람인지라 나도 모르게 돌파하는 줄 알고 사서 여기서 손절하는 경우 많아요. 아이씨 막 하면서 간혹 이런 경우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아 역시 사람은 이 본능을 못 버리는구나. 결국 본능을 자제를 해야 매매가 잘 된다. 네. 위험한 구간에 사자. 뭐 이런 네. 철칙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매매하는데 단타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네. 단타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보세요. 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고 이게 차트가 지나가서 또 더 쉽게 보이는 거지만 어쨌든 지나간 차트에 답이 있어요. 답이 안 깨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세우고 나면 이 올라가는 차트들은 여기를 이탈을 안 해요. 결국 네, 나오잖아요. 반등 시세 크게 빵 뭐 항상 이런 구간에 사가지고 이런 구간에 손절하고 또 이런 구간에 사서 손절하고 이런 구간에 사서 손절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건 아니지. 예, 단타는 이런 구간에 사서 이런 구간에 매도하고 이런 구간에 사서 이런 구간에 매도하고 이게 단타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구간에 샀는데 또 깨고 내려가요. 그러면 칼 손절하고 그죠? 이런 손익비가 가능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게 단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물론 수도 없이 많죠. 단타할 때 중요한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주제를 잡아서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단타할 때 중요한 기다림, 매매 타점 구간을 좀 꺼내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길게 쭉 해놓고 매매 마크 내역을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있나요? 없죠. 요거 한번 딱 있죠. 그죠? 물론 이제 이 장중에 구형테크는 여기서 조금씩 뭔가 좀 애매해서 차라리 상을 가라. 네, 차라리 상한가를 가라. 그러면 상한가를 가는 뉘앙스가 풍기면 상 따로 해주겠다. 네, 상한가 매매와 상 따로 가져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욱 보수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매매할 만했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여하튼 손실은 나지 않는다라는 거. 매매하지 않으면 손실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매를 하지 않으면 손실이 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특히 이제 장중 단타로 이렇게 자신의 매매 스타일을 잡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장중에 경험을 쌓으시면서 깨지기도 하시고 수익도 내기도 하시면서 부딪히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우리 주식 다먹었지 채널에 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찾다가 오셔서 이렇게 발길을 머무르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그죠? 열심히. 제가 이렇게 여러 상담이나 하다 보면 그리고 댓글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다 보면 수많은 것 중에 가장 많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네. 매매를 해야 될 구간과 그리고 하면 안 될 구간에 대한 구분이 없다. 그냥 얘가 올라갈 것 같으면 사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도 우와 돌파한다 하고 땅 사고 그죠? 이런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죠? 물론 사람이 한번 실수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이제 반복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반복. 네. 왜냐면 단타 매매는 한 번에 크게 수익도 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크게 실수를 하면 그리고 그 큰 실수가 반복되면 절대 수익을 못 내는 게 물론 다른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빠르게
빠르게 수익과 손실이 확정 나는 이 장중 단타 매매, 주도주 단타 매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따로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그 이후에 매매가 없죠. 매매가 없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그죠? 이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게 주력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력 매매. 그게 뭐예요? 제일 자신 있는 것을 제일 많이 하고, 네, 거기에다가 베팅을 많이 하고, 주된 매매가 그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수익 날 확률이 높은 매매를 그냥 반복한다. 나머지는 뭐 주력 매매가 아니지만 가끔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거기다가 영혼까지 베팅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다릴 줄을 알아야 돼요. 기다림. 신법과 연관이 돼 있죠. 마인드. 그죠? 마인드와 신법. 그죠? 이 장중 단타 하는 사람은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고 있고, 저도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욱. 초창기 시절에는 정말 매매도 많이 해보고, 하루에도 들락날락 많은 종목도 매매해보고, 한 종목에서도 많이 해보고, 네. 그러니까 매매 횟수로 따지면 정말 뭐 평균을 셀 수가 없겠죠. 네. 그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쭉 왔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매매 횟수를 줄이고 나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여기 단타 할 때 중요한 거래량 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지난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다림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종목을 줄이려면 결국에는 또 필요한 게 기다림이더라. 기다림. 네. 내가 가장 수익 날 확률이 높은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어떤 매매인가, 어떤 포지션인가,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물론 주식 트레이딩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익을 내려고 억지로 무조건 다 매매해버리면 수익이 안 나는 게 주식 트레이딩입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종목 다 탄다고 다 수익이 납니까? 그러면 주식이 너무 쉬울 테고, 주식 시장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이미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거운 무게를 견뎌내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올라간 사람만이 그 과실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힘든 이유가 사람의 본성과 반대로 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기다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지션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하나 권해드리는 거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매매일지를 쓰시라. 네? 매매일지를 쓰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매매일지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복귀하고 반성하고, 못하는 것을 보면서, 못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실수하는 것, 이게 못한다라기보다는 실수한 것들, 네, 실수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끊어내지 못해. 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채널에 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하실 거예요. 이 분들이라면 분명히 엄청난 노력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날이 더 많고, 그리고 심적으로 힘들고 그러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이 길을 몰라서 그래요. 네. 일단은 매매일지를 꾸준하게 작성을 해보세요. 매매일지를 꾸준하게 작성을 하셔서 자신이 수익이 날 때는 어떤 매매를 했나. 근데 수익이 났다고 무조건 옳은 매매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아닙니다. 수익이 난 매매를 돌이켜 봤을 때 정말 내가 장중에 해야 되는 종목이었나?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해야 되는 종목이었고 해야 될 자리였나, 거기서 올바르게 수익이 났나, 꾸준하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길은 일단 종목이에요. 종목을 선정하는 법. 네. 종목 선정하는 법. 네. 종목 선정하는 안목. 이거를 일단 아셔야 되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강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장 끝나면, 장이 마감하면, 아, 저 종목이 셌구나. 근데 왜 장중에는 나는 모를까? 그죠?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났다고 무조건 오른 매매가 아니라, 수익이 났다고 무조건 오른 매매라 판단하고, 뭐 전고 돌파하면 전일 전고 돌파하면 한다, 뭐 캔들이 이런 모양일 때 지켜주면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계속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매일지를 써보셔서 그날 수익이 난 매매가 종목이 맞나 일단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수한 매매라는 것은 손실이 난 매매겠죠. 손실이 난 매매 중에 종목을 들여다봤더니, 오? 장중에 이놈은 주도주였네? 강한 종목이었네? 응? 강한 테마였네? 근데 나는 왜 여기서 수익을 내지 못했을까? 손절을 했을까? 손실이 났을까? 근데 종목 선정은 잘했네. 종목 선정은.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내가 한 실수는 무엇일까? 비록 손실이 났지만 손실이 났다고 잘못된 매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간, 타점, 포지션, 매매 방식이 잘못된 거지, 종목 선정은 잘 하신 거잖아요. 첫 번째, 종목 선정이에요. 대부분 이 종목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매매가 들쭉날쭉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주도주, 그죠? 주도주에서 손실이 나도 맞다.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다음에는 손실을 수익을 내게끔 만들면 된다. 왜? 주도주가 뭔지 장중에 느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반은 온 것이다. 여기서 반복해서 데이터를 쌓고, 풀비중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네, 시드를 줄여서 하루 일당이 왔다 갔다 할 만큼 하루 일당.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분이 작용을 해야 돼요. 한 주, 두 주, 10만원? 에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 일당이 날아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 더 악착같이 공부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게 되고, 수익이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손실이 나면 기분이 안 좋고요. 그래서 시너지가 나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에 타격은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반복을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도주에서 일단 종목 선정이 우선이다. 다음 주 한 주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 무조건 올라타서 기술로 먹어야지. 자,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수많은 매매를 해보시면서 가슴도 아파보고 기뻐도 보고 유레카도 외쳐보고 하시면서 차트, 단순히 차트 지지저항, 뭐 차트에서 어떤 모습일 때 올라갈 확률이 높다, 수렴이 되고 골든크로스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가 끝난 거예요. 종목으로 오셔야 돼요. 종목으로. 네, 종목 선정이 돼야 되고, 강한 종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신법이 필요합니다. 네, 그거예요, 그거. 네, 그래서 길을 배우고 찾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 그때부터는 신법입니다, 여러분. 네, 알면서도 적용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죠? 그러는 이유는 신법의 부족이에요. 그래서 그때 뒤부터는 자기와의 싸움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 주식 트레이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법의 단계로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신법의 단계로. 왜냐하면 신법의 단계로 넘어가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네. 신법의 단계로 넘어가서도 시간이 필요해요. 네. 신법의 단계로 넘어와서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신법의 단계로 넘어오셔서 신법으로 싹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빨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매매가 빨리 안정이 돼요. 쭉 이렇게 야금야금 처음에는 야금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그리고 이게 커져 있어요. 사실 뭐 주식을 한다 그러면 뭐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똑같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사실 돌이켜 보면 가족들 먹고 싶은 거, 네, 친구들 먹고 싶은 거, 그죠? 먹고 싶은 거 뭐 먹을 때 가격표 안 보고 사줄 능력 정도 갖추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집, 그죠? 우리 사실 뭐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챙길 수 있고 친구들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그죠? 그 정도로 가는 것은 이 신법의 단계에서 와서 계속 하루하루를 쌓아가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어느샌가 그 정도에 도달해 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매매할 구간과 아닌 구간, 매매할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길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종목 선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종목은 결국 주도주다. 주도주를 트레이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법이다. 신법이고, 여기 안에서 다시 필요한 것은 확실한 트레이딩 기술이다. 하지만 신법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늘 조급하고 늘 종목에 쫓겨다니고, 올라가는 종목 안 타면 안절부절하고, 그러다가 손실나고 고점 잡고, 분명히 눌림목인데 버티지 못해서 평단이 분리해서 손절하고 반등하고, 내가 팔면 반등, 상승, 돌파, 내가 매수하면 눌림, 조정, 저점 이탈, 손절. 이게 신법과 가장 큰 연관관계가 있고, 그리고 주도주, 종목 선정과 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과 신법이 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